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이 확산하면서 해킹도 AI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AI를 이용해 쉽게 해킹할 우려가 커지면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국내 연구팀이 혈액 검사 없이 땀만으로 건강 상태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땀 속의 주요 대사 물질을 분석해 실시간으로 근육 상태나 통풍 등 질병의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을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주말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가을 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하면서 해킹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도 AI로 쉽게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할 우려가 커지면서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구팀이 생성형 AI에 악성 코드 샘플을 주고 안드로이드 백신이 탐지하지 못하는 버전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AI가 얼마간 최적화 작업을 거쳐 변종 악성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개발팀은 부랴부랴 해당 기능을 제어하도록 업데이트했지만 범죄 악용 우려는 여전합니다. AI가 등장함에 따라서 마치 개발자가 코파일럿 AI를 써가지고 손쉽게 개발할 수 있게 됐듯이 이제는 초보 해커도 AI의 도움을 받아서 과거에는 못했던 해킹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 이용이 확산하면서 이를 악용한 디지털 범죄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했던 해킹 공격이나 프로그램 개발도 이제는 일반인이 AI 프롬프트를 활용해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인공지능 자체의 오작동을 유발하는 해킹 공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챗 GPT와 구글 제미나이 등은 새 버전을 통해 방어 장치를 강화했는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악성 코드 제작 등 직접적인 요구를 우회하는 교묘한 명령은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AI와 AI의 공격과 수비를 위한 이 경쟁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커들은 그런 통제 시스템을 우회해서 그런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공격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표준 ISO IEC 42001과 같이 기업이 AI를 책임감 있게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관리 체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한 이른바 소규모 언어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AI 기술이 이제는 정보 보안에 새로운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서 해킹을 당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한 제재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질병적 과징금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평소 개인정보를 적극 보호 조치한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 시작됩니다. 이번 2차 지급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10만 원씩 받게 됩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의 최대 관심사는 대상 기준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90% 국민만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액자산 가구를 제외했습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어서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가구별로 합산해 하위 90%를 줄입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정도가 되면 배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1억 7,3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완충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계산하기 복잡하면 카드사나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접속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지급 기준 경계선에 있거나 선정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늘 22일부터 시작되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차 지급 때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장병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인근에서 소비 쿠폰을 신청하고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은 소상공인 업종이 아닌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양곡 2만 5천 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쌀 20kg의 소매 가격은 11일 기준 6만 1,903원으로 지난해보다 19.56%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 양곡 2.5톤을 대여 방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출하가 늦어져서 산지 유통업체 수요가 몰리며 예상보다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강릉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는데요.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됐는데 이번에는 단비가 강릉 지역을 비켜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성국 기자입니다. 저수지는 바닥이고 농작물은 타들어갑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진 극심한 가뭄은 이제 일상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관광객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죽을 맛입니다. 폐가 될까 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없으면 더 폐가 되는 거예요. 뭐 먹고 살아야지. 집 앞 텃밭이 메말라도 시원하게 물 한 번 줄 수 없습니다. 지난 봄 3월부터 내린 비는 고작 340mm.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는 하늘이 원망스럽고 야속합니다. 정말 비 좀 왔으면 좋겠죠. 안달 비 온다 말만 하고는 조금씩 그저 몇 뿌리고 다른 지방에는 폭우가 만나서 난리인데 여기는 왜서 비가 그렇게 안 오는지 정말 강릉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때로는. 시간제 단수를 시작한 아파트 주민들은 더 불편합니다. 설거지는 물론 빨래도 할 수 없고 제대로 씻지도 못합니다. 바라는 건 비가 내리는 것뿐입니다. 비만 오면 좋죠. 예, 비 오도록 바랄 수밖에 없죠. 전부 다 나뿐이 아니고 다 불편하니까. 헬기까지 동원해 물을 쏟아붓고 있지만 주상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1%대까지 떨어져 160만 톤 남았습니다. 다행히 강릉 지역에도 20mm에서 최대 60mm의 단비가 예보된 상황. 가뭄 해결에 충분하진 않지만 단수 조치 코앞까지 떨어진 저수율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주길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이 긴급 투입됩니다. 소방청은 중앙 119 구조본부가 보유한 분당 4만 5천 리터급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을 활용해 하루 최대 10,000톤 이상의 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릉 홍제동에 있는 남대천에 길이 25m, 폭 20m, 깊이 2.5m 규모의 임시 취수정을 설치한 뒤 소방 호스를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에 연결해
1km 떨어진 홍제 정수장까지 직접 보내는 방식입니다. 소방당국은 현재 강릉의 하루 생활용수 사용량이 8만 5천 톤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로 물 부족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입늘소리입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조 로봇을 착용하면 걸을 때 에너지 소모와 근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로봇의 무게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세계 최경량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해 착용 부담을 줄였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자리에 앉아 로봇을 착용합니다. 이후 러닝머신 위에서 천천히 걷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웨어러블 로봇은 기존 로봇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기존에 2.1kg이던 무릎 보조 로봇의 무게를 1.1kg으로 절반가량 줄였습니다. 비결은 가볍고 강도 높은 폴리아미드 12 소재로 프레임을 제작했기 때문인데요. 또 구동부에는 소형 서브 모터를 적용했습니다. 연구팀은 무게를 줄였음에도 센서를 활용한 정밀 제어 기술 덕분에 보행 지원 성능은 보다 향상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연구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로봇을 착용하고 보행 동작을 하게 되면 IMU 센서가 이를 인식하고 필요한 시점에 정해진 힘을 구동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후 반복적인 동작에 따라 로봇이 사용자에게 보조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 20kg 중량 조끼를 착용한 보행 실험에서는 종아리 근육 활동이 약 21%, 허벅지 근육 활동은 17% 줄어드는 등 근육 부담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무릎 이외에도 고관절이나 발목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땀으로 내 건강을 확인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국내 연구팀이 혈액 검사 없이 땀만으로 건강 상태를 정밀 진단할 수 있는 스마트 패치를 개발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동그란 원판 안에 여러 개의 작은 공간, 반시계 방향으로 액체가 채워집니다. 피부에 붙이면 땀이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데요. 이렇게 패치를 붙이고 떼어낸 뒤 간단한 분석을 거치면 건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땀 속의 요산과 젖산, 티로신 등 주요 대사 물질을 분석하는데요. 이를 통해 근육 상태와 통풍 같은 관련 질병의 수치를 즉각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작한 스마트 패치는 매우 얇은 구조의 고분자층을 활용하여 세밀한 3차원 구조에도 안정적으로 나노 구조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밀한 미세유체 채널 위에 나노 플라스모닉 구조를 형성하여 땀을 수집 후 빛을 쬐어주면 나오는 광학 신호를 통해서 다양한 대자산물을 한 번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패치 속에 땀이 들어가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운동 전후나 음식 먹기 전후 등 시간대별로 땀의 성분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와 질환 조기 진단은 물론 스포츠 의학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도 일상에서 손쉽게 몸의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입늘소리였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됐던 한국인 300여 명이 일주일 만에 귀국했습니다. 미국 땅에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이 연행되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가운데 석방되는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신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우리 배터리 공장에 장갑차를 앞세운 무장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손발이 묶인 채 후송버스에 오르는 단속 장면까지 공개됐습니다. 체포된 한국인 300여 명은 이민당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됐습니다.
There was a majority of Korean nationals from the 475. 이재명 대통령이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우리 정부의 영사 면담이 시작됐지만 구금 장기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체포 사흘 만에서야 우리 정부는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합니다. 미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단속이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던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순조롭게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줄 알았던 현지 상황은 석방 형식을 놓고 다시 출렁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추방 형식을 고집했고 우리 정부는 불이익 없는 자진 귀국 형식을 고수해 관철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세기가 현지에 도착한 뒤에도 돌발 상황 때문에 출발이 지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근로자들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미국에 계속 남으라고 권했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구금 사태로 문제가 드러난 미국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동맹인 미국 땅에 우리 공장을 짓다가 난데없는 체포 구금 상황을 맞게 된 한국인 300여 명은 일주일 만에야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구금됐던 직원들이 돌아왔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 20여 곳에 달하는 공장을 투자 중인 만큼 불안감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자 문제 해결 조건으로 미국인 고용과 기술 교육을 내세우고 있어서 고민은 한층 깊어졌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던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은 미국 당국의 한국인 구금 이후 건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새로운 비자 발급 기한 등을 고려하면 공장 재개까지는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LG 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와 미시간 등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고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신증설 중인 공장은 최소 22곳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구금 사태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 외교부와 미 국무부 등이 협의 중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에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의 승인율 제고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 출장 때 주로 활용하던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비자 문제 해결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과 기술 훈련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에 짓고 있는 생산시설 대부분은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종들인데 미국은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진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전문직을 구하기 힘들고 교육을 해서 업무에 투입하기까지는 인건비는 물론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무슨 기계에다 놓고 컴퓨터에 놓고 사람들 가서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다뤄봤던 숙련된 인력들이 한국에 이미 있고 이제 대체 불가한 인력인 거죠, 현재로는. 게다가 인력 훈련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례 없이 터진 한국인 구금 사태로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일단 한미 정부의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전국에서 유괴 시도와 같은 초등학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서울 미아동에서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추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그동안 서울 지역에서만 시행해오던 등하굣길 집중 순찰을 전국 6,183곳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으로 순찰차가 움직이고 주변엔 경찰관이 배치됐습니다. 서울 미아동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9살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학교 주변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여자아이를 보고 한번 안아보자며 껴안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부모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도 딸 키우는 부모로서 좀 많이 불안하죠. 그 시간에 애들을 요즘은 잘 안 데려다 주거든요. 애들 스스로 가게끔 하는데 불안한 마음을 오늘도 나와본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죠. 학부모로서 이제 애들은 커갈수록 조금 혼자서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서대문 유괴미수부터 8살 학생을 끌고 가려 한 광명 사건 등 초등생 대상 범죄가 잇따르자 결국 경찰이 경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6,183곳의 등하굣길에 집중 순찰을 벌이고 오래 주차한 차량이나 수상한 사람 등에 대한 검문 검색도 이뤄집니다. 또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투입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범죄 관련 112 신고는 최우선 출동하는 코드 1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경찰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 300건 넘게 발생하는 유괴 관련 사건의 70% 이상은 미성년자 대상 범죄입니다. 경찰의 이번 대책이 반복되는 초등생 대상 범죄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죄가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초등 저학년에만 보급했던 안심배를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등학생 4명을 유괴하려던 20대들이 체포된 데 이어 실제로 유괴할 의도 있었습니까? 왜 3번이나 범행 반복했습니까? 지난 8일에는 8살 아이를 끌고 가려던 10대가 붙잡혔습니다. 이틀 뒤 제주와 대구에서도 초등생 여아를 노린 범죄가 잇따르자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이 되고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혹시 혼자 오는 길에 낯선 사람이 다가오지는 않을까. 유튜브나 그거 보다는 훨씬 많이 걱정을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는 5년 새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범행 타깃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의사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앞에 있는 성인들과 오빠, 언니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서울시는 아이들이 위급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안심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심벨은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위험에 처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는 안전 장비입니다. 소리가 자동차 경적만큼 커서 주변의 도움을 받기 쉽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걸 삐 누르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위험하다는 걸 알릴 수 있어요. 이걸 들고 다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다 안심이 되고. 시는 현재 1, 2학년에게만 보급한 안심벨을 내년부터 서울에 있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전략의 목표는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명 이하로 39%가량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살 시도가 발생했을 경우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개입하도록 하고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